잠깐 제 소개를 좀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지금도 전문의고요. 신경외과 영역 그러면 여러분들 낯설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로 뇌질환, 척추질환, 그 다음에 말초 신경질환을 다루는 과예요. 이제 저는 2000년도 10월이었죠. 그때 개업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시작했고요. 2012년에 종합병원이라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병원을 새로 증축을 해서 거기 병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요만한 규모와 또 전에 있던 병원을 개조해서 부설 요양원 90병상을 같이 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약 한 340여 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에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주제를 갖고 이야기 좀 해달라 이래 부탁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고민했는데 크리에이션 자체에 뭐 제가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제 이야기를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크리에이션이구나, 크리에이션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내시면 그게 굉장히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것 중에 제가 이제 20, 90, 200이라는 걸 내놓고 이게 첫 번째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저 무슨 숫자를 저렇게 써놓고 강의한다고 여기 와 있을까 그래요. 제가 처음에 2000년도에 개업할 때 그때가 IMF가 된 지 한 2년 정도 되던 해입니다. 국가적으로 경제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 소비 심리가 극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아파도 병원에 안 옵니다. 그죠? 감기 같은 거는 그냥 뭐 타이레놀 사 먹고 안 오는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그때 의약분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2000년도면 지금부터 한 15년 전 얘기죠. 그죠? 의약분업,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의약분업입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복잡한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 시대에는 의사들에게, 개업하는 의사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미로의 세계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에 그 진료하던 패턴이 바뀌어야 됐거든요. 의약분업이라는 것은 의사가 약을 의존하지 않고 진료에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 실력으로 환자와의 관계에서 많은 환자군을 확보하고 치료를 잘 해나가야만 그 병원이 성장을 하든 망하든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런 시기에 외래 환자 한 분 한 분 보는 것이 굉장히 의사들한테 스트레스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20, 90, 200이라는 것은 이제 숫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개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작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잖아요. 창조라는 것은 무언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창조의 부분을 시작이다 그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 오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창조에 대해서 대응했는가, 시작을 어떻게 대응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보다 그냥 어떤 상황을 시뮬레이션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환자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데 척추 환자라 그러신지 걸음이 좀 굉장히 어려워요. 약간 절고 이러고 오십니다. 인상은 많이 쓰고 오셔요. 박지 않죠? 저는 이제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환자분이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때 진료하는 패턴은 그랬어요. 얼른 일어나야 돼요. 아픈 사람이 걸어오는데 앉아서 들어와서 앉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얼른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가까이 가서 여자분이면 어머님입니다. 어머님, 물론 이제 나이가 있어야죠. 젊으신 분한테 어머니 나면 딱이 맞겠죠. 그래서 어머님 많이 불편하시죠? 다리가 아프세요? 허리가 아프세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왔어요. 이러죠. 그죠? 이리 와보세요. 진찰대로 모시고 가요. 그냥 혼자 걸어가게 하면 안 되죠. 부축해서 모시고 와서 진찰대에 앉히고 진찰을 해요. 진찰이라는 것은 의사와 환자의 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킨십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나의 아픈 부위를 저 의사가 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살과 살을 대하는 그런 교감이 형성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앉혀놓고 진찰을 해요. 여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불편하시죠? 아마 제가 다리를 올리면 되게 아프실 거예요. 자, 아프신 말씀하세요. 그러고 올려요. 아, 아파요. 그래요. 아, 예, 그렇습니다. 또 신뢰가 되세요. 이 사람이 아프다고 했는데 진짜 아프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사들께 예언하듯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알잖아요. 어느 부분이 문제다라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게 해요. 근데 그냥 돌아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신발을 벗고 올라갔잖아요. 신발이 대충 가지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신발을 주워서 앞에다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신발 신고 내려오라고. 근데 본인이 내려올 정도면 잘 신을 텐데 못하면 부축을 하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이제 의자까지 오잖아요. 이렇게 앉힙니다. 의자에 앉히고 이제 진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임상 진찰한 소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의학적인 진단명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전공하는 부분에 이제 뇌, 척추로 여러분들 낯설잖아요. 뇌질환, 척추질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의학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아맞히고 해석해 보세요. 당신은 요추 제4, 5 요추관, 신경관 협착증이 있고, 그 함유부가 좁아져 있으면서 열기하는 확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무슨 말이 아줌마인데 나 지금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무슨 말이 요추관 협착증, 신경관 협착증, 제3 신경지, 5 신경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환자분들한테 어머니는 우리 몸에 기둥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요. 그 뼈를 우리가 허리뼈, 척추뼈라고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뼈는 여러 개의 마디로 되어 있는데 그 마디 뒤를 보면 만큼 구멍이 있어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길. 파이프와 같은 길이야. 그런데 이 뼈와 뼈를 유지해주고 있는 물렁뼈가 물렁물렁한데 어찌 잘못 쓰다 보면 이게 뒤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신경길을 좁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오신 동안에 하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요 뒤에 인대가 신경을 보호해 주라고 있는 인대가 돌처럼 딱딱해져서 오히려 공격하는 인자로 작용해요. 그래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병이 있거든요. 이 파이프가 좁아져요. 그러면 거기에 신경이 끼니까 다리로 내려가는 요 신경이 끼면 저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잘 듣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길을 조금 넓혀주면 좋아질 거예요. 이해 가시죠? 가세요? 예, 가세요. 10명이면 다 이해가 간다고 그래요. 이해 안 가면 다시 설명해, 다시. 그죠? 진료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이렇게 하시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시작한 게 20명, 첫날 20명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개원가의 법칙이 있어요. 개원한 지 30일이 지나도, 3주가 지나도 일정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빨리 접을수록 좋다. 오래 딜레이 하는 것만큼 당신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 이런 진료 패턴으로 환자분들께 계속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3주가 다가오는데요.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90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곳에 인천이라는 곳에서 개원했는데 제가 고향도 인천이 아니고요. 대학도 인천 쪽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 사촌, 팔촌 인천에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대책 없죠. 그런데 거기 가서 개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실험이에요. 크리에이션 창조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시작합니다. 아무 연고지도 없는 곳에 무턱대고 들어가서 하는 이 실험에 여러분들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주 지나서 90명이 오는데요. 정말 놀라울 것 같더라고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20명 느긋하게 보다가 90명이 오니까 정신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적당히 멈췄으면 좋겠는데 한 2달이 되니까 200명이 돼요. 와, 하루에 여러분 햄버거 200명 와서 팔아도 정신이 없을 텐데 환자 한 번 붙잡고 5분, 10분, 20분, 30분 설명을 해야 되는데 200명 언제까지 봐요? 밤새요? 그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쁘더라고요.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게 시기가 1년, 2년, 3년이 가도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줄을 서요, 줄을. 2시간씩 줄 서 있어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10분 진료 보고 5분 보는데 2시간을 서서 보니까 내가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머니, 오시지 말고 다른 데라도 좀 가서 진료 받으세요. 그래도 싫어요. 난 그냥 볼래요. 이러시더란 말씀이죠. 근데 이런 분들의 사랑을 힘입고 저희 병원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갔어요. 자라가서 아까 사진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이 있나요? 예, 요 아래에 있네요. 저렇게 그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디자인하는 병원으로 갔어요. 사실 제가 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이쁜 병원을 줬던 거는 환자들이 나 병원 간다고 생각 안 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아픈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가기 싫은 병원을 가는데 병원이 딱딱한 모양, 또 환자들한테 가기 싫은 곳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치 박물관에 가는 기분으로 어디 뭐 좋은데 뭐 영화관 같은 CGV 같은 기분으로 그런 어떤 외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저 설계를 할 때 설계비가 2배로 더 들어가는 그런 그 설계를 선택했어요. 왜요? 환자들이 올 때 부담 갖지 오지 말라고요. 많이 오라는 게 아니라 나 병원 가는 게 싫어요. 가기도 싫은 데인데 저런 디자인으로 병원을 만들어 놓고,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참 손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아까 스킨십 말씀했잖아요. 환자와의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교감. 우리 ET 할 때 혹시 아세요? ET와 꼬마가 이렇게 손으로 교감하는 내용 보죠. 자,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에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것,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건 손으로 지으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든 뭐를 만든 예술을 하든 뭐를 하든. 저는 손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까 그 큰 재단 그 이름을 성스러운 손에 만지심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성수의료재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미션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조직은 반드시 그 미션을 갖고 가야 됩니다. 미션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가 뭔가. 신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줬을까? 뭐 하라고 보내줬나? 여러분의 조직,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이 시작하는 부분이 뭐를 중시하게 하는지 그걸 내세우는 게 사명이에요. 저는 사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으신 손과 고치는 손이 함께하여 이 땅에 에덴을 회복시킨다. 저는 이렇게 사명을 잡았습니다. 에덴이라는 게 모르실 분을 생각을 해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에덴이라는 것은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가장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라는 거죠. 병원이 그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의 미션 사명으로 놓고 저희가 진료를 시작했고요. 실제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신경외과 의사인데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손저림 수술을 제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저림이라는 건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이렇게 딱 붙잡고 한 10분만 가면 손이 저려가 내려서 손 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손저림이거든요. 경험 안 하신 분들 계시고 또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저쪽에 보면 그 하얀색, 잠깐 제가 갈게요. 요 하얀색 인대를 가로질러 가는 손목인대다. 그래서 가로 손목인대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그 부분이 두툼해지면 그 밑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게 눌리면 손이 저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손이 저려요. 자다가도 막 손 털고, 밥을 먹고 밥 먹을 때 수저지고 있으면 이걸 계속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수술 방법이요, 많이 이렇게 열구합니다. 열구 수술해서 저 하얀색 인대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 말씀은 크게 열어야 환자 수술을 잘할 수 있지 않냐, 잘 보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조금 엽니다. 0.8cm만 열고 저 똑같은 수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수많은 실패, 수많은 고민, 또 많은 논문들, 뭐 미국 논문, 이스라엘 논문들을 다 뒤져가면서 고민을 해요. 저렇게 크게 짤 필요가 없다. 왜 병이 없는 피부를 저렇게 크게 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환자 결과에 영향을 줄 텐데.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저는 대한민국에 누가 이런 수술을 잘했다 그러면 거길 찾아가요. 그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잠깐 좀 가서 보겠습니다.
선생님 잘하신다고 들어서 저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보고 왔고요. 결국은 저희 병원 독특한 수술 방법을 만들어내서 이 수술로 약 한 4,000명 정도를 수술을 했습니다. 결과는 오히려 오른쪽보다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했던 두 가지 사례 중에 시작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혹시 대답하실 분 계시면 손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들으시는데 익숙하세요? 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생각하는 크리에이션은요, 다음 볼까요? 예, 크리에이션이 어디서 나왔나를 찾아봤어요. 예전의 얘기입니다. 창조는 어디서 기인하지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저걸 왜 창조했지? 그랬어요. 아니, 왜 만드는 거야? 왜 세상을 왜 만들고 왜 인간을 왜 만들었다고 돼 있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쭉 책을 읽다 보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돼 있네요. 다 지어놓고, 이제 그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잠깐 인용해드리면, 아래쪽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고민스럽다. 만들고 다스리라고 한다. 여기는 무슨 의미일까? 보니까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창조할 수 없고, 사랑이 없으면 위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예전부터 느꼈기 때문에 그거다. 모든 시작에는 사랑이다. 모든 시작을 내가 사랑을 갖고 시작하면 무슨 기업이든 무슨 일이든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고이즘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남을 위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밤에 잠을 안 자더라도 나를 위한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시작에 있다면 그 시작은 반드시 끝이 성공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 여러분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살았던 15년의 인생이지만 15년의 의사생활이지만 제가 느꼈던 크리에이션은 곧 시작이었고 시작이 주는 비밀은 섬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이 사회를 더 맑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제 소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크리에이션이 뭔지를 궁금해서 오신 여러분이실 텐데 오늘 이런 메시지 하나 드리고 가는 게 저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